에이킨스 다이어트라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에이킨스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요. 이 로버트 에이킨스 박사라는 미국 의사예요. 이분이 만든 식이요법인데요. 이분이 이제 살이 많이 쪘었는데 본인이 해보고 이 식이요법을 하니까 되게 좋더라, 살이 잘 빠지더라 해서 이제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건데, 이분이 주장한 게 탄수화물만 섭취를 제한을 하면은 고기를 아무리 마음껏 먹어도 살을 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탄수화물이라는 게 많이 먹으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지방을 많이 축적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요새는 그냥 복합적인 탄수화물이 가득 들어있는 이런 통곡물 위주보다는 가공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더 지나친 탄수화물을 섭취는 이제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에이킨스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본인 뭐 이렇게 막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낯설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황제 다이어트로 많이 알려졌던 그 방법인데요. 황제 다이어트 하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라고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황제처럼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황제 다이어트로 많이 알려졌고요. 20년 정도 전쯤에 90년대 후반에 이분이 이 다이어트로 살을 좀 많이 빼셨다고 해가지고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게 어떤 식이요법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는 이런 형식이에요.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1차적인 에너지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제한을 하게 되면은 체내에 저장해뒀던 글리코겐이 서서히 고갈이 되게 됩니다. 글리코겐이 이렇게 고갈이 되면요, 처음에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당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우리 몸이 대응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탄수화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이 상태를 이제 케토시스 단계라고 하는데, 이 지방을 주 에너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방이나 단백질 위주로 먹어도 이제 뭔가 지방을 위주로 연소를 시키고 이제 체중 감소를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원리고요. 단계는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탄수화물을 서서히 늘려가는 게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20에서 25g의 탄수화물 섭취하는 걸로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을 하는데요. 이 정도 탄수화물 양이면 이제 밥 같은 거를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잎채소류 이런 걸로 탄수화물 극소량만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일단 다이어트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살을 빼고 그걸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 체중을 설정을 하고요. 목표 체중에서 한 7kg 정도 남을 때까지는 이 1단계를 유지를 하면서 살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부터 탄수화물을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1단계는 과일 같은 것도 완전 제한을 해주는데, 2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과일도 추가하면서 탄수화물을 일주일 단위로 한 5g 정도씩 섭취를 늘려줍니다. 이건 하루에, 다 써있는 건 하루에 섭취하는 총 탄수화물 양이고요. 이게 이제 탄수화물 양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체중이 빠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걸 이제 보면서 체중을 감량을 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의 최대치를 찾아가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고요. 이제 본인의 목표 체중에서 한 4kg 정도 남을 때까지는 2단계를 유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단계인데요. 이 식이요법의 목적이 체중을 빼고 그 다음에도 저탄수화물 시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체중 감소 속도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맞는. 그래서 50g에서 80g까지 일주일에 5g 내지 10g의 탄수화물을 계속 늘려가면서 체중 감량 속도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한 70g 정도 먹었더니 이제 탄수화물을 하루에 70g 정도 먹었더니 살이 안 빠지더라,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10g 줄여서 60g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식이요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5g씩 늘려서 식이요법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단계는 언제까지 하냐면 본인의 목표 체중에 도달하고 그거를 한 달 정도 내가 유지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3단계를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로 넘어갑니다. 나중에도 이제 이 체중 감량이 끝난 이후에도 탄수화물을 이제 100g 정도까지만 제한을 하는데요. 100g은 400kcal잖아요. 그건 밥 한 공기 조금 넘는 정도 양인데, 그래서 그런 저탄수화물 시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건강한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를 하면 체중을 유지하고 이제 그런 식이요법입니다. 자, 여기서 권장하는 음식과 금지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일단 권장을 하는 음식은 좋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육류나 생선류, 가금류, 조개나 생새우 같은 갑각류, 계란, 그리고 기름 같은 것도 먹어주면 좋고요. 그 채소는 좀 저탄수화물 채소를 먹어줘야 돼요. 식이섬유나 비타민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 같은 것도 먹어줘야 되는데, 좀 저탄수화물인 채소를 먹어줘야 되겠죠. 채소에도 이제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거는 이제 전분 같은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약간 피해 주셔야 되고요. 단순당이나 트랜스 지방은 되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의 섭취는 조금 피해 주셔야 되고요. 1단계에서만 해당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고탄수화물 채소나 고탄수화물 과일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셔야 돼요. 1단계에서는 극도로 탄수화물 제한을 하기 때문에 고탄수화물 채소에는 뭐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당근이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무게 대비 탄수화물이 약간 많이 들어있는 채소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완전한 잎채소만 먹어주고 그 이후에는 이런 당근이나 다 여러 가지 채소들을 먹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에킨스 다이어트라는 거랑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라는 게 상당히 개념이 비슷해요. 둘 다 이제 공통점은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단이라는 건데요. 차이점도 있는데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는 지방의 비율을 굉장히 늘려서 섭취를 해줍니다. 단백질도 하루 20에서 30%까지만 섭취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에킨스 다이어트에서는 탄수화물 양만 제한을 하고 단백질을 얼마를 먹든 굳이 제한을 두지 않아요. 여기서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에서 단백질을 이렇게 극도로 제한을 하는 거는 단백질을 과량 섭취했을 때도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의 분비가 건강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에 지나친 인슐린 분비가 여기서는 이제 단백질도 제한을 해주는 거고요. 에킨스 다이어트에서는 탄수화물만 제한하는 식단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차이가 있는데 에킨스 다이어트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최소한의 탄수화물부터 본인에게 맞는 체중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탄수화물을 조금씩 탄수화물 양을 늘리면서 찾아가는 반면에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에서 권장하는 거는 본인이 가능한 한 지속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탄수화물 섭취를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에서는 처음부터 탄수화물 확 줄이지 말고 한 100g 정도까지 줄였다가 괜찮으면 조금 더 줄이고 부작용이 생기면 조금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양을 어떻게 먹느냐의 방향이 조금 반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에킨스 다이어트의 일단 장점이라는 거는 탄수화물을 끊죠. 그 중에서도 가공탄수화물 같은 걸 끊기 때문에 단순당 섭취가 굉장히 떨어지죠. 이제 단순당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요. 그렇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되면 이제 지방이 많이 축적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나 이런 대사성 질환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선점을 조금 찾을 수가 있고요. 초기 단계에 굉장히 좀 체중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탄수화물 극도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몸에 쌓여있던 글리코겐이라는 걸 먼저 쓰게 되는데 그게 물이랑 같이 돼 있어요. 글리코겐 1g당 물이 3g 정도 결합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 글리코겐이 소모되면서 체중이 한 2-3kg 정도 빠르게 빠져나가는 효과를 보이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 위주의 식사는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포만감이 이제 더 높고 좀 오래 가기 때문에 일단 간식이나 이런 걸 좀 덜 먹게 되고 식사량도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칼로리 섭취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거고요. 예,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당이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내리다 보면은 저혈당 상태가 가끔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허기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만감을 많이 주는 방법을 이용해서 살을 빼는 거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좀 단계별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극도로 줄였다가 조금씩 늘려나가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개인별 적정 섭취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활동 패턴이나 본인의 유전적인 그런 소인에 따라서 같은 탄수화물 양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하는 게 달라요. 소비를 다 할 수도 있고 다 못 할 수도 있고 살이 찔 수도 있고 안 찔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조금씩 탄수화물 양을 조절을 하면서 찾아가는 방법이고요. 단점도 있는데 처음에 급격히 탄수화물 제한을 하잖아요. 이러면 우리 몸이 지방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방을 사용하게 되면 케톤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케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초기에는 이렇게 두통이나 변비나 현기증, 피로감 이런 부작용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알아주시고 이런 식이요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위주, 육류 위주 이런 식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식이섬유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기타 영양분들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채소류를 좀 많이 잘 챙겨 드셔 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단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기만 먹는 식단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건 좀 피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좀 심혈관계 질환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좀 실행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장기간 지속이 어려운 게 모든 식이요법 좀 장기간 꾸준히 지속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건 좀 하기가 어려워요. 뭐 탄수화물을 일주일에 하루 섭취량을 5g 단위로 조절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5g이 굉장히 적은 양인데 뭐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식단을 짜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자체도 어렵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지속을 하기에도 일반적인 한국인의 식습관은 좀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식단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백질, 지방 위주의 식단을 꾸준히 챙겨 먹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미국이나 서구권에서 많이 유행을 했던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즐겁게 이 식단을 유지를 해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에킨스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